내일 당선의 윤곽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대선 때보다는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. 정치부 이한석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선 중앙선관위원장 담화가 있었잖아요. 내용을 좀 잠시 들어볼까요? 네,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대한민국 주인임을 나타내는 거라며 투표 동료를 호소했습니다. 네. 또 이 대선 시간표가 짧아지면서 아무래도 이 후보자 검증 기간이 길지 않았을 텐데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선택도 당부했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짧은 기간 치러져 내실 있는 정책 경쟁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그럴수록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더 꼼꼼히 따져서 투표하여야 합니다. 앞서 문준모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투표율이 꽤 높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80% 넘을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겠죠? 그렇습니다. 사전투표 또 재외선거 투표율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투표율로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선관위는 네.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지난 대선 때 75.8%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이런 추세라면 20년 만에 투표율 80%도 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선관위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일 투표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좀 더 오래까지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투표 시작은 오전 6시 똑같습니다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됩니다. 이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사전투표와의 차이점은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다 가도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만 네. 본투표는 내 주거지 관할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. 자, 또 이번 대선 개표 결과가 좀 늦게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. 물론 시간이 2시간 늦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? 네, 그 투표 시간 2시간 늦어진 게 가장 주된 이유겠고요. 또 네. 다른 이유는 대통령 후보가 이번엔 좀 많습니다. 지난 그렇죠. 선거 때는 7명이었는데 이번엔 15명입니다. 네. 투표용지가 13cm나 길어졌습니다. 이 투표용지 분류기를 돌릴 때 이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류기 속도를 분당 310매에서 190매로 낮췄고요. 또 하나는 310매에서 190매로요. 그렇습니다. 네. 또 하나는 같은 후보자를 찍을 투표용지를 이렇게 종이 뭉치로 개수기에 돌려서 세는데 네. 요즘 그 부정 개표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개수기 속도도 분당 300매에서 150매로 낮췄습니다.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속도가 좀 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사전 투표율이 높은 점도 개표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아무래도 지난 사전 투표 때보다 이번에 투표가 2배 이상 많지 않았습니까? 예. 봉투만 해도 1000만 장이 넘을 거란 말이죠. 이 1000만 장이 넘는 봉투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네. 자, 그럼 이래저래 늦어지면은 당선의 윤곽을 언제쯤 알 수가 있을까요? 네, 선관위에서는 대략 개표율 70% 정도 때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시간으로 보면 모레 새벽 2시쯤입니다. 하지만 이 방송사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그 예측 통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이전에 당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난 대선 때는 개표 시작 3시간 전후에 개표율 한 30%쯤에 당선자 예측을 발표했고요. 네. 40%쯤 개표가 진행됐을 때 당선자 확실을 발표했습니다. 개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만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내일 자정쯤에는 아마 당선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. 지금 얘기한 그 방송사들의 예측 시스템 잠시 뒤에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